지금 이렇게 있는 공간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쭉 이렇게 둘러보면은 지금 막 사무실도 하나하나 좀 디테일하게 인테리어 되어 있고 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편하게 이용하시더라고요. 이 공간, 이 원루프잖아요. 저희 사당점. 이 대표님 이 공간을 저는 알기로는 투자를 받으셨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그렇죠. 이 공간 만들 만큼 돈은 없었기 때문에 네, 저희도 어떻게 자본을 조달해서 이 공간을 만들고 사업을 또 키워볼까 고민을 했었던 터라 전부 제 돈으로 하지 못하고 네,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해서 이 공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아, 투자랑 대출 다 받으신 거예요? 네, 투자도 받고 대출도 받고. 그러면 투자를 어떻게 받아요? 처음에 사업 계획을 가지고 가가지고 투자를 해달라고 하면은 보통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죠. 맞나요? 뭐 많지. 그 처음에도 많이 받고 내려가면서는 당연히 우리가 얘기하는데 몇 년 안에 망하고 스타트업 100개가 생기면은 2, 3년 안에 90개 망하고 또 그 중에서 또 90% 망하고 그럼 결국 한 5년 지나면은 100개 만들어진 거 중에 사실 한두 개 남지 뭐. 두 개? 한두 개는 오바고 그러면 한 엄청난 10%? 응.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 원루프 랩이라는 사업을 하려고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투자를 받으러 이렇게 거의 1년간 투자자를 힘들게 만나가지고 시도를 해봤는데 투자를 결국에는 못 받았어요. 근데 투자를 못 받을 때 대부분의 이제 응답이 1호점 만들고 나서 좀 다시 만났으면 좋겠다. 근데 난 1호점 만들 돈을 투자 받으러 왔는데 이게 계속 도는 거죠. 난 1호점 만들 돈이 필요한데 결국에는 어쨌든 뭔가 하려고 하면 시드 머니가 필요하니까 이걸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대출을 받았죠. 처음엔 대출. 그러다가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또 투자를 받아야겠다. 1호점 만들고 2호점 만들 쯤에 이제 저희는 투자를 받았습니다. 대출 아니잖아. 대출 받았어요. 저희. 1호점 아, 할 때, 저기? 네, 1호점 할 아. 때는 대출 받았죠. 그러니까 이 대출 받는 게 뭐 사실 담보가 있으면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받으면 쉬울 수 있는데 사실 뭐 스타트업 대표들이 보통은 자산이 없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러면 나라에서 그래도 보증도 서주고 아니면 혹은 투자 받는 것보다 뭐 중진공의 대출을 받는다든지 뭐 이런 게 조금은 투자 받는 것보다 좀 더 쉽구나 라고 저는 그 처음 투자 받을 때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반대로 대출을 먼저 받고 1호점을 딱 보여준 다음에 2호점부터 받으신 건가요? 이제 1호점 만들었으니까 오라고 했던 투자자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이렇게 네네. 다시 연락하는데 또 반응이 뜨뜻미지근하더라고요. 그래서 1호점으로는 부족하구나. 약간 2호점을 해야겠다. 그런 걸 수 네. 있어. 에이 설마 하겠어. 네. 거절이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거절이었는데. 그러니까 거절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하고 그 거절보다는 애매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자니 좀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나 이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100% 확신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투자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거는 사후적인 거고 그래도 그 당시에는 이거는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강력하게 이제 생각을 하니까는 투자를 집행하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거 있어요. 거절을 하면은 제일 그 불편하지 않은 거나 마일스톤 같은 걸 주면서 나이스하게 거절하는 방식을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예요. 그 투자를 받았을 때 만약에 룸이 꽉 찼다 넘쳤다 그러면은 혹시 또 기존에 모아놓은 돈이 또 그러니까 줄어들 수 있으니 투자자들한테 이제 좋게 얘기하죠.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다라는 뉘앙스를 풍겨주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투자자들도 똑같은 입장이에요. 막 스타트업을 상대를 하는데 너무 매몰차게 한다 이러면은 소문이 안 좋게 나는 거죠. 다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안 찾아올 수도 있으니까 거절을 나이스하게 할 수도 있는데 뭐 순진해가지고 진짜 1호점 하면은 투자해 줄 거라고 생각해서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은 중고등학교 때 우리 지금 아직 공부해야 되니까 대학교 가서 만나자. 근데 진짜 좋아하면은 고등학교 때 사귀잖아요. 그치. 대학교 때 그 말 다시 하면은 너 서울대 가면 사귈겠는데 서울대 어. 갔어. 이거 어떡하지? 설마 갈 줄은 몰랐고 그 가고 나서 얘가 나한테 또 말할지도 몰랐는데 약간 그 상황이 제일 적합한 것 같아요. 아유 역시 쉽게 이해할 수 역시 정리를 잘해. 아니 근데 그랬는데 그러면은 처음에는 다시 또 안 해주셨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받았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받았죠. 원래 그러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오빠한테 상처받았는데 다른 오빠가 나타. 다른 사람한테 전혀 다른 전혀 사람. 다른 사람한테 이제
근데 솔직히 이렇게 뭔가 좋은 결과를 내신 거는 이렇게 엄청 이렇게 진짜 고생 하시고 또 이렇게 노력하셔서 따내신 건데 사실 보통의 스타트업을 시작하거나 하는 이제 뭐 초기 창업자 그리고 또 대표님들은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돼요? 사실 이 사업이 잘 될지 안 될지는 시작해보지 않고서는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원루프 랩도 처음에 잘 될 것도 같은데 안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는 의사결정하기 어려웠을 텐데 안 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아서 일단 시작을 했는데 1호점의 성과가 그래도 나쁘지 않았던 거죠. 저희가 1호점이 나쁘지 않았던 거가 우연이었을까 실력이었을까 아리까리 했는데 저희는 2호점을 통해서 1호점보다 더 빠르게 가입자도 모으고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는 건가 보다 라고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그래도 투자가 되지 않았나. 결과를 딱 보여주면서 하신 건데 그럼 창업 전에는 투자로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창업 전에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사업들이 있죠. 예비 창업자들부터 사업 계획서를 보고 평가해주는 예비 창업 패키지도 있고, 그 창업에 그냥 맨몸으로 가면 이제 시장의 경쟁자들이 또 만만치 않은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맨몸으로 나가지 말라고 창업 전에 교육해주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 초창패도 있잖아. 초창패는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다음에 창업 도약 패키지인데 하기 전에 네. 받을 수 있는 이거는 예비 창업. 네, 사업자 등록자는 예비 창업 패키지. 사업자 등록증이 없거나 네, 없어야 되죠. 네. 다른 조건이 있었나? 기본적으로. 다른 조건이요. 업종에 좀 조건이 있지 않아? 정부 지원 사업은 보통 업종 업종 제한이 좀 있었어요. 네. 초기 창업 패키지도 몇 년 이내 이런 거. 초기 창업 패키지는 이제 창업했을 때부터 3년까지. 그럼 이렇게 대표님처럼 이렇게 창업을 하고 나서 투자 유치를 좀 생각하는 시점이 있어요, 보통? 창업을 처음 했을 때 여기서 자영업이냐 혹은 내가 스타트업이냐 이런 것에 이제 차이가 있을 때는 자영업인 경우에는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큰 출혈 없이 이 영역에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자영업의 범주인데, 스타트업을 하겠다는 거는 정말로 내가 세상에 임팩트 있게 비즈니스 성장시켜서 이런 걸 좋은 회사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취지잖아요. 그러니까 당장엔 좀 약간 손해가 나더라도 자금을 조달해서 더 빠르게 가보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른 이익을 나를 믿고 투자해준 투자자와 나누겠다. 이런 취지인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자금이 부족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본을 어떻게 조달할까 계속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는 스타트업 대표 입장에선 자금도 필요하지만 세상에 이 아이디어를 소개했을 때 얼마만큼 지지를 받는가도 한번 궁금해서 투자자를 태핑해 보는 것도 저는 있는 것 같아요. 그거지. 내가 가는 길이 맞느냐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게 네. 방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가설을 검증을 하고 그 과정에서 MVP, 최소 이제 기능을 탑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서 그걸 시장에 노출을 시키면서 이제 테스트를 받는 것도 있고, 초반에 엔젤이나 이런 거 받을 때는 엔젤은 그럴 수도 있겠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를 확인하는 걸 수도 있겠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엔젤 투자라고 하면은, 아니면은 이제 초기에 내가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옛날이랑 똑같아요. 부모님한테 가는 거죠. 돈 팔아서 하는 거고. 다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를 뿐이지 이런 사업이든 이런 게 돌아가는 메커니즘이나 이런 거는 이제 가지가 많을 뿐이지 큰 줄기는 똑같거든요. 그 관점에서는 소 팔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땅 팔아서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그냥 주변에 내가 아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가서 나 이런 거 할 건데 좀 도와달라 하면은 빌려주거나 그런 검증? 엔젤은 그럴 수도 있겠네. 시드나 엔젤 막 이런 거. 초반에 이제 내가 가설을 검증한, 아까 돌아와서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맞느냐, 내가 이게 사업이 될 거냐가 맞느냐 했을 때, 그래도 그 업이나 그런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를 많이 이제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뭔가 피드백을 받고 확인도 받고 조언도 듣고 이런 목적에서도 투자 태핑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걸 하다 보면은 내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되거든요. 이제 내 길이 맞는지를 계속 이제 누군가한테 알리고 뭐가 부족하다라는 거를 계속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런 거에서 좀 다지는 것도 되고, 정리와 다지는 거,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 데모데이 같은 게 있잖아요. 그 데모데이를 여는 이제 가장 유명한 기관 디캠프의 경우에는 월마다 디캠프에 출전할 팀을 지원을 받아서
몇 개 팀을 추려가지고 데모데이에 데뷔를 시켜주는 거죠. 투자자들한테. 그래서 빅캠프에서 1차적으로 스크리닝하고 괜찮은 스타트업들인데 투자자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라고 이제 데뷔를 시켜주는 거고, 또 다르게는 뭐 A씨에서 여는 데모데이 같은 경우는 A씨가 본인들이 이미 투자를 했고 인큐베이팅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장했을 때 다음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게끔 데모데이를 열어주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하여튼 나 한번 산업은행 간 적은 있는데 근데 뭐 그런 아예 것들도 그런 다 비슷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 거기는 뭐 A씨부터 VC하고 기관들까지, 그러니까 우리 보는 금융계열 투자사들 아니면 VC, AC 뭐 다 5줄 우리 강당 같이 있잖아. 유튜브 찾아보면 또 되게 이제 뭐 스파크랩 데모데이, 뭐 디캠프 데모데이, 그다음에 뭐 프라이머 데모데이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크고 출전하는 팀들도 굉장히 수준 높은 팀들이라 그 투자 유치를 준비한 대표님들은 그런 유튜브 영상들 보시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아까 재밌었던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 대화 속에서 나왔던 건데, 만약에 투자를 받는다 하면은 이제 1억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이제 대출을 할 거냐 아니면 투자를 받을 거냐, 이 질문. 이거 좀 신박하더라고요. 자금 조달이라는 거에서 보면은 꼭 이제 투자 유치를 받는다라는 게 내가 자본으로 받는다 이것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내가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그냥 회사로 딱 들어오는 관점에서 어떤 경로가 있는지를 사실 생각은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자본으로 넣으면 투자, 그리고 차입금 형태로 되면 대출. 영업 활동을 통해서 막 우리 보면 아까 돈 없으면 어떻게 하냐 했는데, 돈 없으면은 몸으로 떼어야죠. 어쨌든 돈을 모아야 될 거잖아요. 돈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 아니었나? 전체 조달해야 되는 금액이 얼마냐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얼마냐 뭐 이런 거. 우리가 그 자본 조달할 때 되게 와닿았던 비유 중에 로또의 6자리 번호 중에 6자리를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로또 살 돈이 없는 거예요. 6자리를 다 아는데 이 로또 살 돈을 당연히 내가 돈 있으면 내 돈으로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을 할 때 내 돈으로 하는 거죠. 그런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5,000원만 빌려줘. 내가 로또를 사려고. 그다음에 내일 줄게. 라고 하면 약간의 이자만 주면 되잖아요. 네. 근데 지분 투자를 받는다는 거는 내가 로또 당첨된 금액 중에 10%를 줄게. 5,000원을 나한테 투자할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대표 입장에서는 남들이 봤을 때는 이게 되게 불확실성이 높은 걸로 보이지만 나는 되게 높은 확신을 가지고 이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 로또 복권과 같은 거라면 자본 조달하는 거는 빌려서 이자만 조금만 나눠줄 건지 아니면은 내가 잘 되는 거에 뭐 10% 20%를 나눠주는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한 문제인 거죠. 높은 확신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돈으로 하고, 거기서 돈이 약간 부족하면 대출을 받을 거고, 거기서 정말 아쉬워야 내 지분을 나눠주는 의사결정하는 건 되게 큰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사업을 시작할 때 1억이라는 돈이 필요할 때 몇 년 뒤에 갚는다는 약속을 하고 1억을 빌릴 건지, 아니면 나의 지분 중에 몇 %를 줄 테니까 1억을 투자해 줘 라고 말할 건지, 이제 대표의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물론 투자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된다는 가정하에서. 아니 확신이 있으면 돼. 근데 내가 돈 못 빌릴 수 있는 거잖아. 그렇죠. 나의 신용이 바닥이거나 담보가 없어. 만약에 이제 선택을 둘 다 됐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만약에 둘 다라고 됐다면 그거는 이제 그거지. ROI 관점으로 들어가야지. 우리가 투자 대비 수익률로 봤을 때는 원래 레버리지를 쓰는 게 제일 수익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돈을 넣어서 뭔가 리워드를 얻는 게임이라고 했을 때 나눠 먹느냐, 그 이자가 사실 자본 비용이니까 조금의 자본 비용만 지불하고 내가 다 먹거나.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하나 고려해 볼 문제는, 시드 투자를 받을 때 1억을 투자를 해주기로 투자자가 했는데 나의 지분을 몇 %를 줄 건지가 또 고민이 되잖아요. 아, 그것도 있지. 거기서 마음에 안 들면 또 은행 가야지 뭐. 통우의 경우에는 제대로 분석을 한다면은 나의 그 부채에 대한 이자 비용과 내 자본에 대한 자본 비용, 양쪽의 그 비용의 크기를 가지고 원래 비교를 하는 게 맞는데, 이제 보통은 그렇게 접근하기가 좀 어렵고, 이거는 뭐 제가 VC 하는 분들이나 이제 초기 창업하는 분들한테 자주 드리는 얘기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반감이 좀 많으세요. 나는 돈을 이만큼 많이 벌 건데 돈을 빌리면은 내가 원금 갚고 이자만 내면 되는데, 내가 돈을 투자를 받으면 나중에 벌 거에 뭐 몇십 %를 줘야 되거나, 혹은 내가 사업하는데 의견을 간섭받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관점이 있는 게 내가 지금 1억 가지고 사업을 하면은 10억밖에 못 버는데 내가 지금 10억을 빌려서 내 지분의 반을 줘서 1000억을 벌면 그럼 우리가 어차피 돈을 버는 게 목적이니까 나의 몇 퍼센트를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더 벌 수 있는지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기가 어렵죠. 그게 와닿지가 않으니까. 그러면 회계사님은 만약에 1억 투자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지분 얼마나 하실 거예요? 지분은 내가 무슨 사업을 하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앞으로 1억을 투자 받아도 제가 가정을 돌렸을 때 1억 갖고 앞으로 벌 수 있는 돈이 1억밖에 안 된다. 그럼 전화하면 당연히 지분을 주죠. 요거는 좀 여기서 이제 듣다 보니까 내가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업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초기의 스타트업에 대해서 자본 조달 얘기하니까 초기가 있고 이게 이제 내가 검증한 거를 누군가한테 돈을 또 조달을 해서 더 키웠어요. 이거를 이제 마케팅을 하든 이제 알려야죠. 잘 B2B 사업 같은 경우도 어쨌든 영업 조직을 갖춰야 되거나 무료로 쓰게 하거나 이제 확장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냐 뭐 아니면 고도화를 하느냐 개발을 하듯이 그런 것들의 선택이 이제 이 투자를 받을 때 정해지고 이 사람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마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커질 수는 없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나오는 게 전략적 투자를 받거나 뭐 대기업한테 전략적으로 투자를 받았다는 게 사실 그런 거죠. 나의 이제 한계가 어느 정도 있는 내가 생각하는 지점까지 갔어요. 더 큰 시장도 있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시장도 있어요.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그때부터는 진짜 전문가가 필요하고 노련한 사람이 필요한 거죠. 전문 경영인. 내가 이제 다 컨트롤할 수 있는 거는 사실 100명이 넘으면 안 되거든요. 100명도 많아요. 한 70에서 80명 정도 되면은 그 창업자가 혼자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50명 넘어도 안 되고 100명 넘어가면은 직원들이 자기 이름 모른대요. 자기 얼굴을 모른대. 네, 이름은 알지. 그런 단계가 넘어갔을 때는 이제 SI라고 하거든요. SI 투자를 받거나 대기업한테 내 사업을 넘기는 거죠. 더 나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 그거를 이제 엑시트라고도 하고 회사를 파는 거면 이제 M&A에서 파는 거면 엑시트라고 표현하고 더 훨씬 더 큰 기업 가치로 이제 투자를 받으면서 전략적으로 파일을 같이 키워나가자. 우리는 자원이 많으니까 자원을 줄게. 아니면 우리 네트워크가 많으니까 너 거를 많이 널리 퍼뜨려 줄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투자들이 일어날 수 있죠.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내가 진짜 확실한 로또 복권이 있는데 이거를 이자만 주고 돈을 조달할 거야 아니면 내 로또 당첨금을 뭐 일부를 나눠주면서 자본 조달을 할 거야 뭐 이런 관점으로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사실 스타트업의 투자는 그런 관점만 가지고 말하기는 좀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초반에 뭐 엔젤 투자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나의 뭐 비전이라든지 신념을 믿고 한번 베팅해 보라고 투자를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주시는 건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네트워크를 연결해 주시거나 사업의 기회를 연결해 주시는 경우도 많고 그 다음에 A씨 같은 경우도 본인이 돈을 투자하면은 적극적으로 엑셀러레이팅을 해서 그 다음 라운드 갈 수 있게끔 또 도와주시니까 단순히 피 같은 지분을 주는 거 이상으로 더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도 하죠. 그러면 초기 스타트업, 갑자기 이쯤 좀 짚기가 좀 그런데 초기 스타트업이 그러면 어떻게 좀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남 좋으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이익이 나지 않은 상품은 저는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익을 많이 낼 가능성이 크면 클수록 좋지 않나. 내가 물어본 게 아니야.